자, 해봅시다. 자, 처음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름 식동님이에요. 식쌤이라고 하면 돼요. 유승호 학생, 식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알겠죠? 헷갈리는 원래 김동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또라이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식쌤이라고 하면. 자, 숙제 답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풀이해줄게요. 1번에. 지금 어디 한쪽에 적어놔? 지금 여기에 숙제가 여기 14페이지야. 성현아. 여기 문제에다 바로 적지 말고 어디 딴 곳에다 모아놓으세요. 답을. 앉으세요. 질문 받아볼까요? 한두 개 정도 더? 더 있나요? 자, 설명해볼게요. 뭐 끝나고 질문해도 돼, 얘들아. 알겠지? 편하게 하세요.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줬으면 14번 보겠습니다. 14에서 16번. 어떤 비행기가 정지 상태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동에서 속력이 50m/s가 되자 이륙하였다고 한다. 비행기가 달린 활주로 길이가 250m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은 처음 속도가 0이에요. 정지 상태 출발했으니까. 그러다가 얼마에서 이륙했죠?
나중 속도가 50m/s일 때 이륙했어요. 그 다음에 변이가 얼마죠? S가 얼마 나오죠? 250m가 되고 있어요. 250m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를 적어볼게요. V는 V0 더하기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14번에서 비행기의 가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가? 라고 묻고 있잖아.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가 주어져 있어. 여기서 뭘 구해야 돼? 10점은 뭘 구하래? 가속도. 그래, A 가속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뭘 쓰는 게 좋겠어? 1번, 2번, 3번 중에 원빈 씨 얘기해봐. 뭐가 좋아? 이 셋 중에 뭐를 써야 이 정보를 가지고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어? 1, 2, 3 중에 3! 얘지. 여기 V에다 이거 놓고 V제로 놓고 S 넣으면 A가 나오잖아. 무슨 말이냐? 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그래서 2A 250은 50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하면 계산 때리면 A가 나올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A가 어떻게 돼? A가 500분의 500이잖아. 50이 두 번이 있네. 한번 나눠. 얘가 10이고 얘가 1이 되죠, 맞죠? 그럼 10분의 50이니까 얼마 나와요? 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괜찮아요? 자, 그럼 15번. 15번은 이제 걸린 시간이 구해달래요. 그러면 권성준 학생 1, 2, 3번 중에 뭐를 쓰는 게 좋을까요? 시간을 구하고 싶어. 1번 늘 거야 이제 성준이. V에다 얼마나? 얼마? 50. V제로 얼마야? 0. A가 얼마야? 방금 구했잖아. 5. T. T가 몇 초죠, 성준 씨? 5T가 50이니까 10초. 잘했어요. 백대은 평균 속력 뭐죠, 여러분?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그동안의 이동거리하면 되고 걸린 시간이 몇 초죠 지금? 10초분의 이동거리 몇 미터? 250m 25 미터 세컨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평균 속도, 이게 평균 속도야. 이게 위에 모자가 평균이라는 뜻이다. 얘가 2분의 V 처음 더하기 V 나중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이 공식은 언제 쓴다 그랬어? 시윤이 맞나? 네. 이 공식 언제 쓸까요? 평균. 평균 속도 구할 때 이 공식을 쓰는데 평균 속도 구할 때 이 공식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저 공식을 쓸 수 있다고. 나왔어요. 가. 어디로요? 힘들어. 같은 가속. 그래, 등가속도 운동할 때 선생님 나이 먹었다고 힘들면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분의 지금 처음 속도 얼마라고? 0 나중에 50 하면 얼마야? 25 미터 퍼 세컨드 또 나오죠. 이렇게 또 나온다.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정리해보시고 정리한 사람은 띠빨번 오세요. 띠빨번.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A와 B가 각각 3m/s,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마주보며 달려오고 있다. 두 자동차의 떨어진 거리가 150m일 때 자동차 A의 범퍼에 붙어있던 아주 작은 꿀벌이 10m/s 일정한 속력으로 날아 자동차 A, B 사이를 직선 거리로 왕복하기 시작했다. 꿀벌이 날기 시작해서 충돌할 때까지 꿀벌이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이동 거리가 뭐예요? 속력 곱하기 뭐 하면 돼? 시간 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꿀벌의 속력이 지금 얼마야? 속력이 10이죠? 그럼 이 시간은 어떻게 돼? 어떤 시간이야? 이 두 자동차가 뭐 할 때까지? 부딪힐 때까지 걸린 시간일 거 아니야. 그럼 두 자동차가 언제 부딪혀? 두 자동차의 이동거리가 합쳐서 얼마 나왔을 때? 150m 나올 때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150은 뭐예요? A는 이동거리가 얼마야? 3t, B는 얼마야? 2t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 더한 게 150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가 5t 그러니까 t가 몇초 나오고 그래서 30초가 나오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30 넣으면 얼마 나오고 그래서 300 스파르타 나오죠 이렇게. 괜찮아요? 정리해 보시고 자, 20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음파의 반사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해안가 절벽을 향해 10m/s의 속력으로 다가가는 배에서 기적을 올렸더니 4초 후에 반사음을 들을 수 있다. 기적을 올린 곳으로부터 절벽까지 거리는 몇 미터인가? 단 소리의 속력은 340m/s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게 뭔가 안 풀리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절벽을 하나 그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를 그렸어. 와 미쳤다. 씨 어떡하냐 또. 오늘 또 예술요건 또 하나 만들었네. 지금 여기서 이제 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야.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소리를 내보낼 때 이 절벽과 이 배 사이의 거리 x를 구하라는 게 문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맞죠? 이제 x를 구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 배가 이쪽으로 얼마를 이동해? 10m/s로 가고 있죠. 10m/s로 몇 초 갔다고? 죽을래? 죽고 싶어? 4초 갔다며. 왜 그래? 10 곱하기 4는 몇 미터예요, 여러분? 그러면 40m 갔겠네. 40m 가서 배가 이렇게 왔겠네. 아 맞다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 오해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그림의 이 부분은 스피커예요. 혹시나 뭐 돛담배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건 최신식이에요. 심플이즈 베스트 알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디자인 그대로 베끼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어쩔 수 없으면 봐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절벽에서 이 100까지 거리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원래 x였으니까 40 갔으니까 남은 거리는 얼마죠? x는 40 100% 아니야. 그러면 잘 들어 여기서 소리를 뭐 했어? 소리를 여기 소리 발사했잖아. 발사 내보냈잖아. 그럼 소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절벽에서 반사해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맞죠? 그럼 소리의 이동거리 얼마야? 소리 이동거리가 x만큼 갔다가 x-40만큼 돌아왔으니까 x 더하기 x-40이 된다 이 말이야. 소리의 이동거리는. 그럼 또 얘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40 곱하기 몇 초 하면 돼? 4초 하면 된다고. 그럼 2x-40은 어떻게 돼요? 얘는 VT라고 읽어줄게.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은 1200에다가 40 곱하기 3 160이니까 1360이니까 2x가 1400이니까 x가 얼마 나와요? 700
700m 이렇게 나오죠. 700m 이렇게 나오죠. 쉬고 27 볼게요. 27의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보시면 자 가볼게요. 4에서 6초 사이에 평균 속력과 다시 개만 4에서 6초 사이에 평균 속력과 6초 때 순간 속력 구하래요. 자, 잘 들어. 평균 속력은 어떻게 돼요? 걸린 시간분의 그동안의 이동거리 하면 돼. 4에서 6초 걸린 시간 2초. 자, 집중하세요. 네, 그림 좀 잘못되긴 했는데 억지로 맞출게요. 이렇게. 4초일 때 위치가 4였고 6초일 때 위치가 10이란 말이야. 이동거리 얼마야? 6m야. 그럼 얼마야? 4에서 10초까지 이동거리 6m니까 3m/s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순간 속력은 뭐예요? 이 점선,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6초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이만큼 얼마야? 2초고 이만큼 얼마예요? 10이죠. 2분의 10이니까 얼마 나와요? 5m/s가 된다. 다시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입니다. 이해했어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프는 일직선상을 달리는 0의 위치를 시간대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보기의 설명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기는 2초 때 출발점부터 가장 멀리 있다. 봐봐, 얘는 어때요? 2초까지 멀어졌다가 위치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럼 2초 때 가장 멀리 있다 당연히 맞죠? 니은 2에서 4초 동안 0의 속력은 증가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그림에다가 그래프에다가 이런 걸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크기가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 크기가 증가하죠. 접선의 기울기 크기가 증가한다는 건 뭐 한다는 뜻이야? 속도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속력이 뭐 한다고 얘기해? 속력이 증가한다고 얘기하죠. 뭔 말인지 이해돼?
크기야 크기 절대값이 증가한다고 빨라지고 있다. 그럼 니은이 맞아 틀려? 맞았어. 디귿 0에서 2초 동안 평균 속력은 2에서 4초 동안 평균 속력과 같다. 맞죠? 0에서 2초 동안은 4m 가고 2에서 4초 동안에 반대로 4m 돌아오니까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똑같으니까 평균 속력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평균 속도가 같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랑 2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뭐야? 0에서 2초까지는 멀어지고 2에서 4초까지는 뭐예요? 돌아오니까 뭐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같지만 평균 속도는 같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맞았다. 29번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9번에 자 29번에 보시면 여기서 이 다만 볼게요. 다가 금속 원운동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등속이라는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 등속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야. 여러분 등속이라는 건 속력이 일정하다가 될 수도 있고 속도가 일정하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속력이 일정하다고 봐야 돼.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원운동이야. 원운동. 원운동 하면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은 자 여기 있는 물체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왔어. 그러면 어떻게 가고 있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야. 이 운동 방향이. 그럼 여기 왔으면 또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원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운동하는 방향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변화한다고 바뀐다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뀌는 거야? 속도가 바뀐다는 거야. 속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속도가 변화하면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해야 된다. 가속도 운동. 다시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었다고. 그럼 속도가 변화한다는 건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럼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하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고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정리를 하나 해주세요. 등속 원운동도 여기 포함된다. 살짝 정리해 보시고 이 문제는 속력이 일정한 건 뭐예요? 속력이 일정한 거는 그림에서 뭐가 있죠? 가가 속력 일정하고 속도만 일정한 건 뭐밖에 없어요? 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29번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인가요? 여기 있죠. 예제 5번으로 가죠.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풀고 나머지 여러분이 풀어볼 거야. 물체가 처음 출발 위치를 오른쪽으로 20m/s 속도로 통과하고 있다. 물체의 가속도가 왼쪽으로 4m/s 제곱을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 시간그래프를 그리시오. 처음 속도가 20m/s면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가 왼쪽으로 4m/s 제곱이라면 얘들아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4m/s 제곱이라고 해야지.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를 반대로 주라고.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처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빨라진다 느려진다? 뭐라고? 느려진다고. 내가 여기다 점을 찍을게요. 자, 여기 옆에서 단위도 적어놔라. 이렇게 백, 색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점을 찍고 20이면 얘가 쭉 이렇게 내려가게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이때가 얼마일까요? 박지혁 학생. 얘 마이너스 4가 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이때가 얼마가 돼야 돼? 박시 아니야? 한데. 훈이야? 미안해. 시훈아. 네? 여기 얼마가 돼? 5요. 그렇지, 5가 돼. 5초가 되는 거지. 10초까지 그려보세요. 10초까지. 그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0 적어보세요. 1번 끝났어요? 그럼 2번 어떻게 돼? 2번. 물체의 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이 언제야? 이때죠? 5초. 어렵지 않죠? 3번. 물체 0에서 10초 동안 물체가 출발점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건 언제야? 자, 여러분 우리 뭘 기억해야 돼? 속도, 시간, 그래프, 민넓이가 변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여기 이게 민넓이가 변이잖아. 얘는 부호가 플러스야. 얘는 민넓이가 여기야.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야. 여기서 플러스는 뭘 의미해?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 마이너스 어디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네. 그럼 몇 초까지 오른쪽으로 갔어? 5초까지 오른쪽으로 갔다가 5초부터 다시 어디로 가? 왼쪽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럼 몇 초일 때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있겠어? 5초겠죠, 5초. 옆에다가 바로 열고 또 적으세요. 얼마나 갔어요? 이 민넓이 계산이 얼마야? 50m 이렇게 삼각형 넓이 아시죠? 자, 예제 6, 7, 8, 9 해보세요. 풀어보아라. 풀어보아라. 비가 오는
얘는 이게 들어가 있나? 해야지. 얘도 10번 돈 버그로 한 사람. 왜 안 한게 아저씨? 같이 보자. 이제 6번부터 볼게요. 자, 이제 올라가잖아. 여기는 플러스 면적에 마이너스 면적이니까 플러스는 뭐라고 해석해? 얘는 위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그러면은 이제 위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정지했을 때 여기서 살짝 정지하죠. 이때가 최고 도달 높이가 되겠죠. 최고 올라간 높이니까 이 넓이가 얼마나 그래서 답은 20m라고. 어렵지 않죠? 자, 얘 7번에서 기억부터 보시면 A의 속력이 점점 커진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A의 기울기 일정하니까 VA는 뭐야? 일정하다고 해야겠죠. A의 속도 일정하니까 틀렸고 1초일 때 A협의 운동만은 서로 반대다. 여기서 서로 1초일 때 얘는 1로 가고 1로 가고 운동만은 반대 맞죠? 디귿 2초일 때가 4초일 때부터 크다. 2초일 때는 둘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8m예요. 4초일 때는 둘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얘는 4m가 되죠? 그러면 2초일 때가 4초일 때부터 크다? 맞죠? 이렇게 푸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8번에 살짝 헷갈리는 포인트 있으니까 잘 들어봐. 다음 그래프는 마찰이 없는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보기의 설명이 옳은 것은 자 일단은 뭘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여기 접선을 슉 그럼 기억에 이제 뭐예요? 접선 기울기가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접선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죠? 가속도가 뭐하고 있다는 거야?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맞죠? 그럼 기억이 많이 틀려? 맞죠? 왜? 무슨 그래프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니은에 빗면의 기울기는 일정하지 않다 맞죠? 빗면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체가 갈수록 기울기는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이것도 맞죠? 디귿 평균 가속도는 뭐분의 뭐게요? 걸리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4 빼기 0 집중하세요. 0에서 4초까지. 그럼 4 빼기 0이니까 얼마예요? 1m/s 그렇게 돼요. 디귿이 완전 틀려? 맞아요. 자 이제 리우 S는 V제곱 D 더하기 2분의 AT 제곱이라는 공식은 얘는 여러분 뭐야? 등가속도 공식이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잖아. 가속도가 변하잖아. 그럼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아시겠냐고. 뭐 말인지 알겠어? 이 공식은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니까 이 문제에서는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 공식을 쓰면 안 된다고. 이제 부분 그림은 빗면 위에 점 P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해서 Q점을 속력 V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력 V제로 이렇게. 자 이거는 여러분 이 문제는 1분 안에 못 풀면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 문제는 뭘 써야 돼?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라는 공식을 써야 돼. 자, 좀 더 집중해봐. 이거 언제 쓴다 그랬죠? 이 공식 언제 쓴다고? 무슨 운동할 때? 등가속도 운동할 때 쓰는 공식이야. 그럼 2분의 뭐예요? 0 더하기 V는 문제에서 이 값이 얼마예요? V 제로래. V가 얼마 나오고 그래서 2V 제로가 된다. 이렇게. 자,
정리한 사람은 예제 10번 한번 보고 있어요. 선생님 그림들 동안에.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잉? 출발할 때 0으로 출발해서 이제 쭉 가고 있어. 선생님이 3개의 점을 찍었어. VP, VQ, VR. 얘는 P점 진할 때, 얘는 Q점 진할 때, R점 진할 때 속도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놔. 자, 그 다음에 잘 들은 VP랑 VQ의 가운데 값이 정확하게 얼마가 돼야 되게요? 이 값이 10이 돼야 돼. 이게 문제 조건이야 지금. PQ 구간의 평균 속도가 10이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디 위치한다 그랬어? 구간의 절반의 위치 여기 가운데 위치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잘 들어요. 이거 이따가 필기한 거 확인할 거다. 이 PQ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10에서 이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이 밑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그럼 PQ 구간 넓이 나와 있잖아. 얼마야? 30m라는 거야. 30m. 그럼 집중해. 이 간격이 얼마야? 몇 초야? 그러니까 3초가 되는 거야. 3초. 뭔 말인지 알죠? 10에다가 3을 곱해야 30m가 나온다. 다시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할게. PQ 구간 이 사다리꼴 상상해봐. 이 사다리꼴 넓이가 30이라는 거야 지금. 문제 조건이잖아 그게. 그러면 이 평균 속도 이 사각형의 넓이도 어때요? 이게 대칭이니까 얘도 3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여기서까지 시간의 간격이 3초가 돼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Q랑 R 사이의 가운데가 얼마나 들어갔다? 15라고 들어갔죠. 15m/s. 얘도 여기서 쭉쭉쭉쭉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이제 30m 돼야 되니까 여기가 몇 초예요? 여기가 2초가 된다. 이렇게 2초가 된다. 2초가 되니까 자 이제 여기서 본 게임이다. 뭐가 보여야 하느냐? 여기서 이 삼각형 한번 보세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보기 전에 잠깐만 집중해봐. 여기서 반으로 갈라. 그럼 여기가 1.5초. 여기가 1.5초. 여기서 반으로 갈라. 여기가 1초. 여기가 1초. 이렇게 1초. 거의 다 왔어. 이 삼각형을 떼서 볼게. 삼각형을 떼서 보면 이 밑에가 얼마예요? 여기 1.5고 1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2.5. 여기 간격이 얼마예요? 15에서 10 빼면 얼마죠? 5죠. 여기 기울기 얼마면 기울기 각도가 얼마 나와요? 2.5분의 5니까 얼마 나온다? 2m/s 제곱이 된다.
이거를 이쁘게 정리해봐라. 모르겠다. 이쁘게 해봐라. 이쁘게. 다 한 사람은 딴 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거. 자, x 크기 구하기 갈게요, 여러분. x 크기. x는 어디야,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에요, 여기. 이 삼각형 넓이가 x죠. 왜? 여기서 P점까지니까. 그러면 VP를 먼저 구할까요? VP. 첫 번째 VP 구하기. 뭐 쓸 거야? V는 V0 더하기 H라는 공식을 쓸 거야. 이걸 내 맘대로 넣으면 돼, 여러분. 자, 집중해봐. 여기를 봐. 구간을 여기를 볼까요? 여기. VP에서 10까지를 봐. 나중에 10이고 처음이 VP야. 가속도는 계속 2니까. 자, 그 다음에 집중해. VP에서 10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몇 초 걸려요? 1.5초 걸린다고 이렇게. 여기 얼마 나와? 이 값이 얼마 나와? 3이잖아. VP가 얼마 나와요? 어깨 싸움! 나오잖아, 이렇게. 괜찮아요? 두 번째. 여기를, 이 간격을 T라고 할게. T 구하기. 가속도는 기울기잖아. T분의 뭐 하면 돼? VP 하면 되잖아. 뭔만 이해돼? 얘분의 얘 해도 기울기잖아.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T분의 7이 기울기 얼마야? 2잖아. 2. 그럼 T가 얼마 나와요? 2분의 7초가 나온다. 이렇게 맞죠? 마지막 X는 어떻게 되면? 삼각형이니까 7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나누기 2니까 얼마야? 4분의 49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기 하면 호호호 나누기 그에 숨었어 이렇게 나오죠. 11.25 해보시고 도착선 도달 속력 그건 이제 이거 쓸 거예요. EAS V0 구간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갈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A에다 2 곱하기 S가 나와 있죠. 전체 길이가 나와 있어. 몇 미터래? 여기서 봐줘. 100m잖아, 맞죠? 그 100은 V 제곱 마이너스 0에 적어주죠. 출발할 때 0이니까.
V제곱이 얼마 나와? 400이니까 V가 얼마 나와? 20m/s 이렇게 나와. 괜찮아요? 정리했으면 넘겨서 상대 속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식쌤이 있고 이제 선생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럽니까? 나도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몇 명 안 남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2m/s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죠?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이게 공감이 안 돼요. 그럼 내 친구 얼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왜냐면 친구랑 뽀뽀할 거야? 아니잖아. 근데 나는 또 이쪽으로 1m/s로 가고 있다고. 더 끔찍해지는 상황. 더 빠르게 얼굴이 커질 거 아니야. 쉣.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 입장에서 식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얼마로 보일까요? 자, 일단 친구 입장에서 선생님이 얼마로 움직이는 걸 보일까? 1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너무 느리지. 친구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얼마나 움직이는 거 보일까? 더 빠르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3을 보이는 거야. 3. 반대로 그럼 내 입장에서는 친구가 얼마로 보여요? 내 입장에서 친구가 1로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3이 되는 거야. 그럼 자, 집중해요. 이 3은 어떻게 나온 거야? 3은 어떻게 나왔어? 1에서 빼 -2를 뺀 거야. 이렇게. 그럼 1이 누구 거야? 선생님 거고 -2가 누구 거야? 친구 거라고. 내 거에서 친구 거 빼면 친구가 본 내 속도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얘는 어때요? -2에서 +1을 뺀 거야. 친구 거에서 누굴 뺐어? 선생님 걸 뺐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상대 속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 VAB는 뭐야? VAB는 A가 본 B의 속도야. 즉 A에 대한 B의 속도야. A에 대한 B의 속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VB에서 VA를 빼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빈칸에 세우세요. 거기 VB 빼기 VA. 자, 그러면 관찰자 자신은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둘 사이 거리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아니야. 상대 속도가 일정하는 건 둘 사이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서도 봐. 가까워지잖아. 자, 그 다음에 얘를 필기를 해놓으셔야 돼. 두 가속도가 동일한 두 물체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거 봐. A의 속도가 V1 더하기 AT고 B의 속도가 V2 더하기 AT예요. 자, 집중해봐. A랑 B랑 시간에 따라 속도가 뭐하고 있는 상황이야? 바뀌는 상황이야. 근데 A랑 B랑 뭐가 똑같은 상황이야? 가속도가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은 A가 본 B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집어넣을게. 그럼 V2 더하기 AT에다가 빼기 V1 더하기 AT를 해요. 이렇게. 그럼 AT가 날라가겠지, 맞죠? 그럼 뭐가 남겠냐? V2 V1이 남겠죠? 그럼 이 직거리 왜 있냐?
왜 있냐? A랑 B 각각은 속도가 시간에 따라 지금 바뀌어 안 바뀌어? 가속도 있으니까 AT 여기 보잖아. 있잖아. 바뀌잖아. 그런데 A가 본 B의 속도는 어때요? 지금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다시 A와 B 각각의 속도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만 A와 B의 가속도가 똑같으면 A가 본 B의 속도, 이 상대 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볼 때 B는 등속도 운동하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이해돼? A가 볼 때 B는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져?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A가 볼 때 B는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인다고. 자, 그럼 거기 빈칸에 뭐라 적어야 돼? 처음 순간의 상대 속도가 뭐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살짝 정리해주세요. 이거씩 잘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잠깐 배울 건데, 이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려주는 어떤 이론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 이론에서는 상대 속도를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식은 틀린 식이에요. 틀린 식인데 내가 지금 왜 알려줄 거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상대속도 공식을 우리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 식을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가 오차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특수상대성 이론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요? 뭐에 가깝게 움직일 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 근데 이 공식은 그럼 어느 영역에서는 괜찮아? 빛의 속도보다 어떤 영역에서는 느린 영역에서는 이 공식을 써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고. 별로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우리 아까 했었죠? 등속 원운동 빈칸만 채울게요. 운동 방향의 변함으로 뭐가 변해요?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변하니까 무슨 운동이라고 했죠 아까?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렇지. 적어주시고. 세 번째,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에 뭐가 있대? 거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대요 여러분? 진자랑 뭐가 있대요? 포물선 운동이 있대요. 맞죠? 이 두 운동 모두 다 뭐예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니까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 된다. 이렇게 가속도 운동이다. 자, 그럼 진자에서는 그림을 봐야 돼. 그림을 보면 여기서 정지했고 여기서는 Vmax, 여기 최하점이라고 해서 최하점. 이 최하 지점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포물선 운동 이렇게 있으면 포물선 운동에서는 여기서 수평으로는 뭐예요? 얘는 등속도 운동이고 수직으로는 뭐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필기해주세요. 적어주시고 일단 채워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